그 서술형에 나온 리프리저 레이저 때문에 저는 3점을 잃었다고요. 그래서 100점을 못 받았나? 아니 일단은 이제 저기 뭐야 서술형이 나와야 이제 여러분이 고등부 때 편해져서 그래요. 지금 당장이야 점수 잘 나오면 좋겠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중등부 때는 점수 필요 없어요. 점수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모 학부모님과 통화할 때도 여러분 중에 이제 한 분인데 통화할 때도 아니 그 이제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통화 얘기하기 전에 지난번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학부모님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다 카톡을 드렸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예.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도 제가 써놨어요. 심지어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번 시험에 애들이 전반적으로 시험 잘 봤다. 근데 점수 안 중요하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없고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하지 지금은 점수 자체보다는 무조건 실력이다. 그러니까 이 점수에 이 점수를 잘 받은 것에 만족을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러니까 실력 상승이 있었냐 없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점수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해놨어요 심지어 그 학부모님들께 보냈을 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모님이랑 이제 간혹가다 이제 통화를 하면은 통화할 때도 제가 거의 앵무새처럼 매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에서 객관식만 내는 건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이 당장이야 뭐 점수가 잘 나와서 좋아할 수 있어도 결코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 일단 뭐 그렇고 일단 이제 오늘 또 이제 내신 대비를 이제 또 오랜만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략하게 할 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제가 또 분필을 다 분질러 먹어서 분필 좀 가져요. 잠시만요. 다음 주 봤어요. 근데 왜 색이 두 개지? 아니 색을 그렇게 많이 쓸 그게 없어. 필요가 없어. 예전에 다양하게 썼는데 뭐 보라색이니 뭐 형광색이니 다 썼는데 별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 아무튼가 우선은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알아볼 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주된 목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기출을 좀 확인해 볼 겁니다. 기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학습 방향성 이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 내신 대비에서의 어떤 컨셉, 지난 중간고사와 이제 뭐 달라진 점이 혹시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난번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이 이제 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우선 이제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뭐 스펠링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뭐 틀려왔다. 근데 그거는 그냥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건 대비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비의 영역은 아니고 사고고. 우선 이제 그때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뭐였냐면 좀 생각보다 좀 질문이 좀 적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어법 관련된 파트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진행하는 거에서 이제 좀 아쉬웠던 건 뭐였냐면 이게 외부 지문이 좀 이제 늦게 나온 탓에 이건 환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좀 늦게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이제 문제를 푼다든가 뭐 첨삭한다든가 이럴 시간이 좀 중간에 이제 하고 이제 외부 지문하고 또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점이 이제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번에는 외부 지문이 이제 먼저 나왔고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 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원쌤과 이제 얘기를 나눠놨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얘기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이제 외부 지문을 작업을 할 때 저랑 지원쌤이랑 이제 나눠서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 자습서, 그 구문 분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고 워크북이나 이런 거, 이런 제작은 우리 지원쌤께서 이제 맡아서 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 지문이 4개가 다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지원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번에는요 외부 지문을 하나하나 하지 않고 4개를 그냥 한 방에 만들 생각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다 작업할 거예요. 이번 주 중에 다 작업을 해서 한 방에 외부지문 4번까지 4개를 전부 다 자습서랑 뭐 그거까지 한 방에 만들어서 이번 주 아마 주말쯤 되겠죠? 토요일? 그때쯤에 여러분에게 배부를 해드리고 다음 주 안으로 진도를 끝내는 게 목표예요. 다음 주 안. 응? 전부 다. 이것까지요? 네. 7, 8까지? 네네. 남은 2주? 할 게 존나 많죠. 할거 겁나 많죠. 내가 진도를 끝내는 거지 니네가 진도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도는 내가 끝나는 거죠. 내가 수업하는 진도가 끝나는 거지 니네가 진도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는 이제 할 게 많겠죠. 이제 여러분이 내가 수업 한 번 한다고 니네가 다 100% 받아들인다면은 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막 복습하고 이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사실 반복 학습이겠죠. 체화가 필요하고 내가 이제 놓칠 수 있는 것들 놓치지 말고 사실 지난번 시험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뭡니까? 알면서도 틀린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난번 시험에서. 맞죠? 알면서도 틀린 거. 우리가 그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뭐 문제도 우리가 좀 많이 풀어봐야겠죠. 그리고 각종 테스트, 그리고 대화문 부분에서 특히 여러분이 초반에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대화문도 이번에는 그냥 진도를 다 나갈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처럼 하긴 할 건데 하면서 이제 그때는 제가 진도를 따로 안 나가고 그냥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진도를 좀 나가고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6번 수업이에요. 6번 수업이면 끝내고도 남습니다. 물론 다음 주까지 못 끝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일단 목표를 그렇게 잡을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올 객관식이다 보니까 게다가 지난 시험이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번에는 객관식에서 난이도를 좀 있게 낼 거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술형이 안 나올 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영작 관련된 게 객관식에서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 기존 문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영작해라 라던가 이런 식으로 시험을 냈다면 지난 중간고사 때처럼 객관식만 나올 때는 영작한 걸 올바른 걸 골라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시험에서는 어떻게 유형이 나왔는지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생각이에요. 자, 일단은 그 과별 목표어법이 있는데 그 목표어법을 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목표어법을 다 써놨는데 어디 갔나? 어디 갔지? 써놨는데 없어졌네. 한번 확인해보죠. 그래머 빌드업에 있는 내용 확인해보죠. 7과에서는 현재 분사 그리고 가주어진 주어 파트고요. 그리고 8과에서는 소댓 구문과 사역 동사입니다. 사실 이제 가주어진 주어나 소댓 구문은 원래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녀석들인데 이제 서술형이 아니라 올객관식이니까 이제 소댓 구문은 당연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바꿔 쓴 걸로 적절한 거 골라 true로 뭐 이런 거. 그래서 소댓 can't뿐만 아니라 뭐 소댓 can이 나올 수도 있고요. enough to로 바꿔 쓰는 거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실 지난 그 기출문제로 정리하는 영문법 파트를 배울 때 투부정사 할 때 사실 이미 배웠었어요. 그리고 분사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도 중요한 파트 중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고 전년도 기출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전년도 기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형을 위주로 볼게요. 유형을 위주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여기 이제 뭐 대화문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지문에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적게는 중간 기말. 네네 합쳐서 봤었는데 5, 6, 7, 8관을 이제 다 합쳐서 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7, 8관 내용에서 이제 7관 내용이 그 캘리그래피 얘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8과가 무슨 뭐 디자이너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본문이나 어법 사항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2과에서 보시면은 이제 Today calligraphy is widely used 업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7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로 이제 나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보기문 단어 여기 보기문 표현들 보면 이게 다 그 격언 표현이에요. 속담 표현.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막 다 이런 속담에 관련된 표현들로서 이제 보기를 구성해서라는 특징이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이제 외부 지문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거랑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유형만 좀 보자면 일단 흐름과 관계없는 걸 골라라. 무려 5점짜리도 이제 나왔었죠. 그리고 이거는 문장의 풀이가 어색한 거. 이거는 이제 그 수거 표현. 5마 중에서 한 문제씩은 좀 꾸준히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이제 다루는 건데요. 대화문 표현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 중 하나죠. 자, 그 다음에 5번, 6번 보자면 요것도 아마 외부 지문이었나? 잘 기억이 외부 지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외부 지문에서는 역시나 빈칸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지금 외부 지문 3개를 봤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 빈칸에 들어갈 것 적절한 거 골라라.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라. 전부 다 내용에 관련된 게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캘리그래피인데 얘가 이제 7과 내용이에요. 그래서 A에서 J까지래요. 빈칸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놨죠. 여기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A부터 J까지 이렇게 빈칸이 무지하게 많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이렇게 무식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you can put the same word in the blank A and B. 그래서 A와 B에는 뭐 이제 똑같은 단어를 이제 넣을 수 있고 그리고 the proper word for C is exclude 하고 나왔죠. C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가 exclude다. 뭐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 때 이 유형 문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올바르게 한 거를 골라라라는 거겠죠. 있는 대로 이제 고른 것을 하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안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문법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의 이제 문제 의도는 약간 좀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본문 암기에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많잖아. 특히 중등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너 암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암기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암기만으로 하기에는 요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되면은 어차피 암기한 게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꼬아서 출제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파트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봤던 교과서 내용이니까 얘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아마 외부 지문이었나?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요것도 외부 지문이었고 외부 지문이 작년에도 그 4개 그 8개 나왔었거든요. 작년에는 각 과당 2개씩이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 지문이 조금 많았고 얘도 아마 외부 지문 파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번 이제 7과에서 나오는 이제 어법인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내신 대비 작년에 할 때도 강조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7과에서 배우는 어법은요. 그냥 가주어진 주어로만 나와 있어요. 근데 가주어진 주어 하면은 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냥 투부정사가 주어로 기니까 뒤로 보내고 it을 쓴다. 그냥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적인 특징이랄 게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니까 뒤로 보내고 it을 쓴다. 이게 다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요. 투부정사에 밑줄 쳐놓고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또는 it에다가 밑줄 쳐놓고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객관식에서. 그래서 이 it이나 투부정사, 즉 가주어진 주어 파트가 포함되어 있을 땐 서술형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땡큐라는 거죠. 벌써 뭐냐? 첫날부터 정신 못 차리네. 손 안 빼? 그래서 이제 이세 밑줄 쳐놓고 이제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세 구분법에 대해서 쫙 하는데 이게 되게 많거든 종류가. 그게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나오는가 가목적어까지도 나왔어요. 가목적어. 작년에 중학교 2학년 시험이잖아. 소리 너무한 거 아니야? 뭐라고? 과목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목적어가 근데 원래대로면요 중2 때 배우는 내용은 아니에요. 원래 학년으로 따지면 원래는 과목적어는 중3 2학기 후반부나 아니면 고1 때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중2까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교과과정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배점은 좀 작다는 거. 3점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문제가 나왔었고. 자, 그다음에 맨날 나오는 거죠? 영영풀이. 이건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외부 지문이었어요. 근데 외부 지문인데 꽤 어렵죠. 단어 보실래요? lake, 뭐 maintained as, 뭐 sending out 단어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기에 있는 단어가 결국에는 그때 제가 외부 지문에서 이렇게 그 짝짓는 거 있죠.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그걸 연습을 할 거고 이번에는 대신에 그걸 좀 빨리 드릴게요. 알겠죠? 빨리 줘서 좀 여러분이 빨리 연습할 수 있게끔. 외부 지문이 너무 늦게 나와서. 지난번에는 사실 좀 여유가 없었죠. 이번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또 제목 문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외부 지문에서 공통적인 건 뭡니까? 다 내용 관련된 거예요. 어휘 문제, 제목 문제, 일치, 빈칸, 흐름 문제 다 내용에 관련된 겁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외부 지문은요 해석만 잘하면 돼요. 진짜로. 해석 잘하고 보기문 해석만 잘하면 사실 틀릴 일이 없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8과 본문이거든요. 지금 요 지문이 이게 한 여성이 뭐 디자이너인데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18번에 또 빈칸 나왔죠. 그죠? 그리고 19번에 문법적 오류가 있는 거에 개수는 하고 나왔어요. 개수 문제. 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 중 하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게 A부터 해갖고 어디까지라고 했냐? H까지거든요. 그럼 A, B, C, D, E, F, G, H 8개예요. 8개. 밑줄이. 밑줄이 이제 8개인데 이게 단어 단위로 밑줄 쳐진 게 아니라 문장 단위로 밑줄 쳐져 있죠. 문장 단위로.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교과서 어법 당연히 우리가 자세히 잘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 대화문에 이제 관련된 거니까 뭐 이제 뭐 대화문은 뭐 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밑줄, 문맥 그리고 이 대화 내용 일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출제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다 대화문 파트네요. 내가 아까 말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안 나오면 출제하는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이라는 거야. 다음 중 주어진 우리말 문장을 영작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끼리 짝지어진 거. 이것 때문에 애들 많이 틀렸어. 옳지 않은 것끼리인데 애들이 이거 맞아, 이거 틀려, 이거 맞아, 이거 틀려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맞은 거를 고른 거지. 올바른 거를 짝지어진 걸 고른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똑바로 외워야 돼요. 문제를.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개수가 많죠? 7문장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7문장을 올바르게 영작한 거를 고르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지금 대부분 우리 지난번 시험범이었던 5, 6과에 해당하는 그 이제 어법을 활용한 겁니다. 이거 기억나죠? found easily 해갖고 지난번에 나왔던 건데, 근데 당연히 이번에는 변형해서 7, 8과에 해당하는 어떤 문법사항을 이용해서 영작을 제대로 했는가도 출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이런 것들이 보통 배점이 4점 정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대화문 빈칸.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유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 외부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지문은 역시 뭐다? 다 내용 관련된 거다. 내용 일치, 맞는 거 개수. 네. 시간 오래 걸리는 유형 중 하나죠. 너무 많은데.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그 교과서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수량형용사에서 나왔던 문제, 지난번 시험 범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페이지로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중등부 시험지가 이제 시험 난이도가 좀 낮은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4페이지 정도 나오고요. 조금 어렵다 하면은 6페이지 내지 7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지금 7페이지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빡빡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오마중 시험지의 특징이에요. 오마중 시험의 특징. 이렇게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대충 보셔서 알겠지만 문법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뭐 빈칸도 그렇고 죄다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야.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거 골라라. 죄다 이런 식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두 고르시오를 정말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정밀함이에요. 정밀함. 얼마나 내가 진짜 정밀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정밀하게 어법적인 거를 잘 알 수 있느냐. 이 세심함이 정말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해도 한 번 더 봐야 되고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할 겁니다. 특히 문제 푸실 때요. 변형 문제 풀거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만 이번 내신 대비에서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컨셉은요. 꼼꼼함이에요. 꼼꼼함.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교과서 2개 과에 외부 지문 4개밖에 안 되니까 지난번과 물론 똑같지만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올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모두 고르시오 유형으로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요 시험지랑은 다른 게 요 시험지는 시험 범위가 많았잖아요. 교과서 4개 과에다가 외부 지문 8개였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많았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제 출제를 한 건데 이번에는 시험 범위가 반토막이란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각 어법이 과마다 이제 4개가 과마다 2개에서 총 어법이 4가지가 나오고요. 이 4개에 대한 어법을 다 출제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어법 문제만 출제해도 일단 최소 4문제는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4개를 쉽게 내겠냐? 그러지 않겠죠. 아까처럼 모두 고르시오, 개수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번 내신 대비에서의 성명은 뭐냐? 꼼꼼하게 꼼꼼하게. 워크북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문제를 풀거나 워크북을 할 때 그냥 뭐 대충 뭐 이게 맞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순간 이제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법이 이렇게 출제될 때는요 변형돼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본문 암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오마중이 그런 걸 많이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워크북을 풀어왔는데 내가 질문을 했어. 여기서 have 써야 돼, had 써야 돼.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제 정답이 had야. 그럼 내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지. 왜 had 써야 돼? 이렇게 내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의 답변이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제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다 하면은 망하는 거고요. 왜 얘가 답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출을 통해서 이제 학습 방향성을 이제 잡을 건데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요. 우선 이제 우리 그 교과서 그리고 외부 지문이 있겠죠. 교과서에서는 3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 대화문이 있고요. 두 번째 문법이 있고요. 세 번째 본문이 있죠. 이 3가지를 기준으로 보자면 대화문 같은 경우는 아까 봤다시피 빈칸이나 내용일치나 흐름상 어색한 어휘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난번과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문을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문의 흐름입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이제 대화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거. 지난번과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대화문에서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 여기서 표현이라는 거는 뭐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어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걸 주로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문을 학습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 2가지가 중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확한 개념이 중요하겠습니다. 정확한 개념. 일단 이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개념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실전 문제를 풀면서. 특히 모두 고르시오 유형에 여러분이 좀 많이 익숙해져야 한다. 따라서 제가 지금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일단 어법 개념 테스트를 우리가 항상 봤잖아요. 내신 때. 그래서 개념 테스트를 한 바퀴 돌리고 난 다음에는 어법 변형 테스트를 제가 이제 평상시 데일리 테스트 내는 것처럼 모두 고르시오 유형으로 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고르시오 유형만 골라서. 모두 고르시오 유형만 이제 짬뽕으로 다 해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걸 연습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적으로 중요하겠죠. 어휘도 중요하고 문법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복합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인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반적. 여기서 전반적이란 건 방금 말했던 것들이에요. 자, 이어서 외부 지문. 아까 봤지만 외부 지문은 그냥 딱 2개로 끝납니다. 어휘랑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2개로 끝납니다. 지금까지 이 오마중학교 내신 대비를 제가 몇 년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외부 지문에서 어법 문제 내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내신 대비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내용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면 교과서에 비해서 내용이 훨씬 어렵잖아. 외부 지문이. 그러니까 일단 내용 파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단어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런 표현들 있죠. 이거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 너 서서 들어. 서서. 그리고 팔짱 끼지 말고 옷 벗어. 옷 벗어. 정신 못 차리네. 초반이라서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이제 대놓고 줄고 있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일단은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제가 이제 내용 파악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고 어휘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거 이제 제가 또 정리해서 드리면은 그에 대한 암기가 좀 필요하겠죠. 그 사실 어휘는요 외부 지문 어휘는 그냥 외부 지문 단어 외운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외부 지문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단어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외부 지문은. 네네네 유의어, 동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한 거는 지원생께 좀 말씀을 드려서 워크북을 제작하실 때 좀 그런 요소를 좀 넣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으면은 그럼 이제 괄호하고 는 써놓고 이렇게 뭐 얘랑 이제 바꿔쓰기 뭐 이런 거를 좀 넣어서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전 테스트나 이럴 때 제가 이제 이런 걸 한번 테스트를 본다던가 아니면 단어 테스트에 이런 거를 제가 출제해도 되겠죠? 얘랑 동의어가 되는 걸 뭐 쓰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객관식 올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당연히 지난 시험에서의 객관식보다는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100점을 노릴 수도 있는 게 또 역시나 객관식 시험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우리 냉장고 스펠링 못 써서 그런 틀린 불상사가 이번에는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좀 좋은 점수 100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모든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떻게 수업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어떻게 수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가 당연히 100만 배, 1000만 배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당사자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뭐 문제를 풀든 뭐 수업을 듣고 나서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좀 이제 질문을 하고 싶다 한다면은 이제 색깔펜으로 크게 별표 표시해놓고 그 페이지를 접어놓고 바로바로 빠르게 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여러분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혹시 이번 내신 대비 진행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 네, 받았어요. 그 여진이가 다 줬어요. 그리고 7과 그 프린트만 못 받았어요. 근데 여진이가 8과를 먼저 줘갖고 7과 프린트만 못 받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진도를 나갈 건데 자, 진도 순서는 지난번과 비슷합니다. 일단은 7과의 본문, 문법 요 순서로 나갈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8과의 본문, 문법 요 순서로 나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을 먼저 할 겁니다. 대화문을 잠깐 건너뛰고요. 외부 지문 먼저 하고 외부 지문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대화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요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대화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을 한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이 대충 이렇게 되겠죠.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좀 진행하고 하느라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일단 오늘 7과 본문을 마무리를 하고 7과 문법은 좀 하다가 다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그 가주어 진조에서 좀 설명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8과까지 다 이어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마 8과까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날 만약 대화문을 한다 치면은 대화문까지 끝이 날 것 같아서 아마 이번 주면 교과서 진도는 끝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까지 여유 있게 걸쳐서 외부 지문 진도를 끝내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나눠드렸었던 그 7과 그 본문이 있죠?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네. 그럴게요.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저기 지금 우리 단톡방에다가 보낼게요. 단톡방에 잠시만요.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 지금 보내겠습니다. 외부 지문은 아직 제가 작업을 안 했어요. 외부 지문은 작업이 되면은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그 자습서만 보내드리면 되나요? 자습서랑 대화문 있는 거. 그 우리 워크북 있는 통합본? 그래요? 네. 워크북 있는 통합본. 빌드업. 그래머 빌드업도요? 아니 빌드업은 괜찮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단톡방에 보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7과의 본문부터 한번 볼게요. 네가 잠 깨면은 알아서 앉으세요. 끌까? 네.
아니 근데 니네 눈 나빠질까 봐 그런 거야. 제 눈이 좋아요. 이게 더 눈이 아파요. 아니 이게 왜 눈이 아파? 아니 일부러 눈 나빠지지 말라고 원래 이 버전을 보이는 걸로 따지면 이게 그렇게 하고 불 꺼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눈이 더 나빠지지. 이게 엄청 맑은데. 머스트 중에 머스트. 이것 때문에 일부러 내가 색반전 하는 거잖아. 이게 눈 나빠지지 말라고. 눈 아파요. 이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영화관에서 나오면 하면서 막 찌뿌둥한 게 어두운 데서 화면만 보니까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안구 건강까지 신경 쓰는 렉스탄. 이거 할게요. 알았어. 자 그러면 잠깐만. 근데 혹시 모르니까 화면에서 잘 보이는지 한 번만 확인할게요. 잘 보이나? 저번에 잘렸잖아요. 오른쪽으로. 조금 흐릿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최대인데 잠깐만 이게 더 이거 화면 괜찮아? 못해. 구멍 뚫어야 돼 구멍. 리모컨 있으면 할 수 있는. 화면 조정이요? 무슨 화면 조정? 이거 빔 프로젝터 이거 화면을 리모컨 있어 여기. 나 몰라요. 화면 크게 할 수 있잖아. 여기서 어떻게 더 크게 해요? 아 맞아 막 비율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비율 바꾸는 건 나도 알아요. 근데 내가 바꿨는데 이게 제일 나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면 글씨가 막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해갖고 좀 꼴보기가 싫어져서 제일 괜찮은 비율이 이거여서 이걸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항상 볼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우리 과의 제목, 본문 제목 이걸 항상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겠죠. 일단 과의 제목은 A step inside the culture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문화 안쪽으로의 한 걸음 이렇게가 나왔으니까 뭔가 문화에 관련된 걸 말하려고 하는 건가? 아직은 모르겠고요. 본문 제목을 보니까 Write your feelings 너의 감정을 작성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글쓰기와 관련 있는 글이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지체하지 말고 본문 가보겠습니다. How do you express your feelings? 자 어떻게 do you express? 너는 표현하느냐 your feelings 여러분의 감정을요. Do you sing or dance? 자 여러분은 노래하거나 춤을 춥니까? Do you write a poem or draw a picture? 여러분은 poem 시를 쓰거나 아니면 a picture 그림을 그립니까? 자 여기서 그럼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 포엣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시인이에요 시인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헷갈리지 말고요. 포엠이 시, 얘가 시인. 자, 여러분이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립니까? Nowadays, 요즘에 it is popular. 인기가 있는데 여기 바로 첫 문장부터 나왔죠. 가주어진주어. 우리가 이렇게 가주어진주어를 해석하는 건 사실 굉장히 쉽죠. 구분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좀 이따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이승 가주어니까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겠죠? 그냥 인기가 있다. 뭐가? 요 덩어리가 인기가 있대요. To express feelings through handwriting. 자, 손으로 글씨 쓰는 것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인기가 있답니다. 손글씨를 통해서.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캘리그라피 해보셨어요? 네. 그래? 어? 해봤다고요? 그래요? 네. 그 캘리그라피 펜을 제가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사인펜? 아니 사인펜 느낌은 아닌데 약간 좀 그런 느낌? 붓펜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느낌이 좀 묘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let's look at some works of art. 자, 몇 가지의 예술 작품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이제부터는 예술 작품이 나오겠네. 물론 그림은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통합본 교재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자, in the work of art on the right. 자, 오른쪽에 있는 작품 속에서 the word includes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데 아니 mass of a delicious fruit 홍시라고 나왔네. 자, 맛있는 과일의 이미지 즉 홍시인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답니다. 요거는 사실 우리가 좀 그림을 보면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그림을 좀 넣어놓을게요. 자, it shows that the autumn is a season of fruit. 자, 그것은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가을이 어떤 여기서 fruit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이 fruit이 과일이라는 뜻이잖아 알다시피. 근데 과일이라는 건 여러분 결국에는 열매라는 뜻도 되겠죠. 열매. 과일이 열매니까. 근데 열매라는 건 결국 뭡니까? 뭔가 이렇게 싹이 나고 나무가 돼서 다 자라서 나온 최종 결과물이라는 뜻도 되는 거죠. 최종 결과물이 열매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의역해서 결실이라고 해석이 되게 돼요. 결실. 됐죠? 자, 그래서 가을이라는 게 결실의 계절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수학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자, 이어서 the work of art on the left. 자, 왼쪽에 있는 예술 작품은 shows 보여주는데 a Korean word and a Chinese character. 자, 이 character라는 게 우리가 문자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우리가 letter라고도 부르고요. letter. 자, 한글 단어와 그리고 이제 중국의 문자니까 한자가 되겠죠. 그래서 한글 단어와 한자를 보여준답니다. 바로 이어서 it looks like a happy woman. 그것은 뭐뭐처럼 보이는데 a happy woman, 행복한 여성처럼 보인답니다. 바로 이어서 working down the road. 자, 여기서 나온 요 working, 요 녀석이 바로 뭡니까? 분사죠, 분사. 그렇죠. 자, 이따가 우리가 알아볼 거지만 분사라는 거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working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working down the road 하면은 길을 걸어가는 건데 down이니까 길을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길을 걸어서 내려가고 있는 한 행복한 여성처럼 보이는데 with autumn leaves, 단풍잎과 함께니까 단풍잎이 있는 그 길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즘에도 엄청나게 많죠. 지금이 딱 가을 시즌이니까, 그죠? 저는 근데 단풍잎은 괜찮은데 그 저기 뭐야 그 은행은 좀. 네, 이제 몇 번 그 은행 폭탄 한번 밟으면 이제 신발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 들어올 때 막 똥냄새 나고. 네. 자, 이어서 The both of these works. 이 두 작품인데 여기서 이 두 작품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는 이 both가 둘 다라는 뜻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these works가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두 개입니까? 지금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이렇게 얘기했잖아. 두 개 나왔잖아. 그래서 이 두 작품 둘 다 express the feeling of autumn. 자, 모두 가을의 느낌을 표현해 준다는 거죠. 아까 홍시 얘기 나왔었고요. 그죠? 그리고 방금 전에는 이제 단풍잎이 깔린 뭐 어떤 길거리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둘 다 가을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물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뭘 통해서냐? through beautiful handwriting. 자, 아름다운 손글씨를 통해서 모두 가을의 느낌을 표현한다. 그 혹시 학교 그 교과서나 이런 데서 좀 그림 같은 거 보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 그러면 캘리그래피 한번 볼까? 그냥 글씨 길게 빼면 캘리그래피 아니. 글씨를 길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마이너스가 약간. 평상시에는 글씨 이렇게 쓸 텐데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러면 대충 뭐 캘리그라피지 뭐 이런 느낌이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 좀 네, 모르죠. 똥개가 되고 싶다. 아니 왜 단어들이 왜 다 영어야 안 돼요? 네. 뭐 아무튼가 뭐 요런 느낌? 예. 봐봐 이거 봐봐 요거. 아까 전에 제가 딱 보여줬던 느낌이란 거죠. 뭐 설마 하고 나. 홍시 캘리그래피 있을래나? 혹시 몰라요? 있다. 아닌가? 이게 근데 방금 말한 그건가? 방금 말한 그건지는 하고 나오네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근데 아무튼가 예,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이런 느낌? 아이스 옷이 같아. 네. 그런 거 히읗자에 있었어요. 히읗자에. 원래 그리면 뭐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 the kind of art is called calligraphy. 자, 이러한 종류의 예술이 is called 불리워집니다. calligraphy라고. 여기서의 calligraphy가 이제 보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목적어는 잘 알다시피 뭐뭐를 붙여서 해석이 많이 되잖아. 근데 이 뭐뭐로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주로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목적격 보어가. 자, 얘는 원래 목적격 보어였던 녀석인데 여기 수동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목적어였던 this kind of art가 앞으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보어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해석은 calligraphy라고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1에서 얘기한 건 뭐였냐면요. 철저한 도입부였습니다.
캘리그라피라는 게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실컷 밑밥간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글씨로 표현하는 게 있어. 그림 한번 봐봐. 하면서 이제 보여준 거죠. 자, 이렇게 가을이라는 거를 이제 글씨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되게 재밌지? 이거를 캘리그래피라고 불러.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2번에서는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캘리그래피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올 텐데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calligraphy is not new. 자, calligraphy는 새로운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